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부동산의 특별한 법칙을 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바라보는 이러한 상황이 돼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어떤 부동산 시장의 특별한 법칙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앞서서도 보셨겠지만은 그 수도권과 지방의, 그러니까 서울과, 특히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이 비동기화 현상을 계속적으로 보여왔었습니다. 이제 그걸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수도권이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지방의 부동산은 조금 침체기를 갖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서울과 수도권 시장이 좀 침체하는 이런 현상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면서 그 중에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 그냥 무조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와 매매가가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매매가는 조금 상승하지 않고 보합을 유지하다가 2단계 들어서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이 상승을 했고요. 3단계에 가서는 이제 전세가가 보합 내지는 하락을 하면서 매매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뭐 시차를 두고 조금 이제 꺾이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왔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동산이 특히 이제 주택이라는 것이 공급이 아무리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잡고 건축을 하고 뭐 분양을 하고 건축을 하는 이런 단계가 아무리 빨라도 3년에서 길게는 5년, 6년, 7년이 가기 때문에 급박하게 공급을 할 수도 없고, 또 일단 공급되기 시작한 이러한 주택을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과 또 비정상적인 가격 하락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다가 좀 빠질 때는 좀 덜 빠지는 그러한, 하락을 할 때는 좀 덜 하락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부동산의 아주 특징 중인 부동산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반대되는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금리라는 것입니다. 금리는 또 이제 상방 경직성이라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알다시피 금리가 내려갈 때는 우리가 별 신경을 안 쓰죠. 금리가 0.25%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뭐 예고라도 하면은 신문지장에서는 이게 전체적인 가계대출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조금 사람들이 겁을 먹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금융당국에서는 오를 때 많이 고심을 하곤 하는 어떤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이런 상방경직성이라는 특징을 갖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요, 저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물가가 뭐 상승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또 우리가 이자가 붙는 만큼 이 부동산도 상승을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뭐 사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는 것이지, 사실상 부동산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누구도 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정한 금액만큼씩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는요, 집이 굉장히 많이 모자랐었죠. 이 모자른 이러한 주택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급박하게 공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었고, 그에 따라서 또 많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격이 상승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집이 많이 늘어났죠. 저희는 이제 집이 없어서 난리를 치기보다는 좀 더 좋은 집, 또 생활환경이 나은 쪽, 이런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이런 수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모든 것이 골고루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양극화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하는 지역은 많이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상승하지 않는 지역들은 또 멈춰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면서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부동산 시장은요, 굉장히 어떤 호재에 예민하죠. 얼마 전에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한 의원이 이곳이 앞으로 이제 주택을 공급할 곳이다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는 이곳에 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바람에 거기를 뭐 발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시 지정을 해야 되냐 이러한 좀 웃기는 현상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재 지역들은 사람이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라는 것들을 했을 때 꼭 좀 변화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변화라는 것이 뭐 크게 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간접적인 개발과 직접적인 개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우선은 이제 간접적인 개발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환경이 변화하는 것, 뭐 예를 들면 뭐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뭐 검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당연히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가격을 상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떤 이런 그 경제 흐름을 좀 반할 수 있는, 시장 경제의 흐름을 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직접적인 개발이죠. 재개발, 재건축되는 곳은 반드시 또 상승을 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분양을 하거나 공급이 될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조합원들이라든가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찬성을 한다라는 전제는 가격이 오르고 내가 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찬성을 하는 것이고요.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서울이라는 곳이 앞으로는 더욱 공급할 토지가 없는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또 공급이 되지 않게 되면은 언젠가는 또 수요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기존 주택마저도 더욱더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현상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이익을 주고 재건축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